안녕하세요. 저는 독립운동 해설사 김도경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9번째 코스인 대학로 코스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일제강점기 젊은 청년들의 선택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바로 김마리아 동상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성 독립운동가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유관순 열사를 꼽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관순 열사 못지않은 독립운동 활동을 하셨고요. 교육과 여성운동의 대모로 알려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광복을 1년 앞두고 돌아가신 분인데요. 바로 이곳 정신여학교 출신의 김마리아 열사입니다. 자, 그럼 김마리아 열사는 어떻게 해서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러자면 그분의 성장 과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김마리아 열사 동상 한번 보실까요? 안경을 쓰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참 잘생겼다. 이런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생기셨죠? 김마리아 열사는 1892년 황해도 장현에서 딸 셋 중에 막내딸로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남자 옷을 입고 생활을 하셨다고 하죠.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여자들도 남자 못지않게 당당하게 활동을 하라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고 아주 활기차서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는데요. 3살 때인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13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셨는데요. 마리아는 반드시 유학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고모와 언니, 삼촌들이 있는 서울로 유학을 옵니다. 바로 이곳 정신여학교에서 학업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성적도 우수해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졸업을 하고 광주에 있는 수피아 여고에서 교사로 재직을 하는데요. 그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학교의 배려로 일본으로 유학을 가죠.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이곳 정신여학교에서 교직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여학교에서도 루이스 교장 선생님의 배려로 다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죠. 1919년 3월 1일 만세 운동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동경 유학생들의 친목 단체가 있었는데요. 당시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에 감동을 받아 학생들이 우리나라도 독립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8 독립선언서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부 다 남학생들만 참여하고 여학생들이 배제되었죠. 이것을 본 김마리아 열사와 황에스더 등 여성 지도자들은 남성들한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죠. 수레바퀴도 2바퀴가 같이 굴러가는데 어떻게 독립운동에 여성들이 배제될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참여를 하게 되죠. 문제는 28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 독립선언서를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남자들은 검문이 심해서 갖고 들어오기가 힘들었죠. 자, 그래서 김마리아가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김마리아는 졸업을 2달 정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걸 무시하고 김마리아는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어떻게 갖고 들어왔을까요?
김마리아는 일본 유학 시절에 한 번도 일본 여성들이 입는 기모노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독립선언서를 갖고 들어오기 위해서 처음으로 기모노를 입습니다. 자, 기모노 뒤에 띠를 둘리는데요. 그것을 오비라고 해요. 그 오비를 펼쳐서 독립선언서 10장을 다 하나하나 다 꿰매서 허리에 두르고 배를 타고 들어옵니다. 다행히 기모노를 입었기 때문에 검문을 받지 않았어요. 그 후 부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주, 대구, 서울, 황해도 자기의 고향까지 정신여학교 출신의 교사들을 만나면서 여성들도 함께 만세운동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격려를 하게 됩니다. 그 후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서 당시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김마리아가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며 많은 사람들한테 격려를 했기 때문에 만세운동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김마리아는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직후 여학생들을 독려해서 3월 5일 정신여고, 이화여고, 진명여고 학생들을 독려해서 남대문 역사에서 만세운동을 독려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일제가 배후에 김마리아 열사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신여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잡아가지요. 그때 끌려간 것이 남산이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세대문 용서에 갇혀 있다가 6개월 후에 풀려납니다. 그 후에도 많은 여성들을 만나면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바로 이곳 정신여학교가 대한민국 애국부인회의 산실입니다. 3.1 만세운동으로 많은 독립투사들이 감옥에 갇히자 그분들과 함께 그의 가족들 그리고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내는 그런 운동을 하는 단체였습니다. 자, 고문을 당하고 몸이 성취하는 가운데 다시 몸을 추스려서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회장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김마리아가 회장이 되자 전국적으로 회원이 2,000명이나 늘어나는 거국적인 단체가 되지요. 그리고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합니다. 자, 임원만 해도 52명이나 됐어요. 자, 그런 활동을 하는 중에 어느 날 일본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자, 5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끌려가죠. 자, 그때 끌려가면서 김마리아 열사는 기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임원들 이름은 절대로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됩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 마찬가지 한 사람이라도 입에 올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만 고통을 받고 죽어갈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고문을 받다가 대구 감옥으로 가게 되죠. 그때 서대문 형무소에서 자신을 고문했던 가하무라 검사를 만납니다. 너무 깜짝 놀랐죠. 자, 그곳 대구 감옥에서 여성으로서는 말도 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그런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가하무라 검사는 독립운동 단체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독립운동에 관여했던 남성들의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 또 임원들은 누구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김마리아를 다그쳤습니다. 김마리아는 모른다고 계속 잡아떼지요.
우리는 계몽운동과 교육운동을 하는 여성단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와무라 검사는 안창호 선생의 편지를 보여주면서 여기 증거가 있다. 김마리아 열사는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랬더니 전임 회장이었던 오현주가 돈을 받고 그 명단을 다 넘겼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동료가 그 명단을 넘겼다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너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그 후 갖은 고문을 당했는데요. 가무라 검사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를 않자 여성으로서는 참기 힘든 온몸을 다 발가벗겨서 거꾸로 매달아서 머리를 계속 치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오자 물에다가 고춧가루를 터서 코에다 놓고 그리고 손으로 묶었을 때 장작개비를 무릎에 끼고 손목을 묶은 사이에 대나무를 쪼개서 그 사이에 넣고 비트는 그런 아주 끔찍한 고통을 당합니다. 김마리아는 그때 받은 고문으로 나중에 귀와 코에 고름이 나오는 고질병을 평생 앓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여성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가슴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 후 거의 다 죽어가는 상태가 되자 일본 측에서는 문제가 될 것을 알고 풀어주게 됩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몸을 추스리는 가운데 동료들의 도움으로 그때 상해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임시정부의 황해도 대표로 백범 김구 선생과 함께 의정원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의정원을 하게 할 때 보니까 개화판이 창조판이 서로 분란을 일으키자 뜻이 없음을 알고 그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신학을 공부하고 얼마 안 있다가 그곳에서 고모인 김플레의 주선으로 가와무라 검사가 뉴욕에 와 있다는 소리를 듣고 한번 만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모는 그냥 뭐 한 말인데 김마리아 열사가 만나겠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죠. 자, 뉴욕에 가서 가와무라 검사를 만나자 가와무라 검사가 다리가 휘청거리면서 놀랍니다. 왜 안 놀라겠습니까? 엄청 악독하게 고문을 했던 검사였는데 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무례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리고 김마리아 열사의 의견으로 식당으로 같이 가게 됩니다. 그 식당에서 김마리아가 이야기를 하죠. 나는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가와무라 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가도 괜찮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10년이 넘어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 5년이 남았어요. 김마리아 열사는 5년을 기다려서 1933년도에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단지 원산에서 학생들한테 신학을 가르친다는 조건이었죠. 신학을 가르치면서도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그런 격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김마리아 열사는 고문의 후유증으로 1944년에 눈을 감게 됩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김마리아 열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김마리아 열사 같은 이가 10명만 있어도 조선은 독립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요. 자,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정신여학고 학생들도 그 후에
60만세 운동에 참여를 하고 신사 참배 거부 운동을 하면서 정신여학교는 폐교를 하게 됩니다. 바로 옆에 550년이 된 고목인 회화나무가 있습니다. 당시에 일본 경찰들이 정신여학교를 수색하면서 학생들을 검문했을 때 그때 당시 학생들이 갖고 있었던 태극기와 국사 교과서 이런 것들을 이 고목나무의 빈 공간에 숨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숨겨진 태극기와 국사 교과서, 그 다음에 비밀 문서는 보관이 잘 되어서 귀중한 역사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김마려 열사의 가족 관계는요, 고모 두 분이 대한애국부인회 근화회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고, 삼촌 두 분은 백번 김구 선생과 아주 절친한 사이이고요. 삼촌 김필수는 세브란스 병원 의사로 활동하면서 형인 김영수가 함께 형제상회를 꾸려가면서 안창호 선생이 활동을 했던 신문회의 본거지로 그 장소를 내어주게 됩니다. 고모, 삼촌, 언니, 고모부 이런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독립운동에 눈을 뜨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운동, 김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정신여학교 터에서 김마리아 열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많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